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 사실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 있게 됩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있습니다. 걸을 때도 느낍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다는 걸요. 보폭이 작아졌습니다. 계단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의욕이 없어서 문제야. 마음을 바꿔야 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무기력한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먼저 지쳤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몸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지니까 마음도 같이 굳어진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자는 겁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도 자존감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이지만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당신의 속도로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57세, 회사에서 30년을 일하다가 최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몸이 힘들어도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알람을 끄고도 1시간씩 더 눕게 됐습니다.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렸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잤습니다. 일어나면 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 김영수 씨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거울을 보니 배가 나왔습니다. 얼굴도 퉁퉁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순희 씨는 62세,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져야지 하면서 그런데 점점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산책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귀찮았습니다. 집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까 박순희 씨는 자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세가 구부정했습니다. 걸을 때도 힘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나는 집에서 뭐하고 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래.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집 밖에 나가야 했으니까 움직였습니다. 자식이 있을 때는 챙겨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사라지니까 움직임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안 움직인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의욕이 사라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문제야. 내가 게을러서 그래.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몸을 안 움직이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덜 나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문제예요. 몸이 먼저 지친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존감이란 뭘까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자존감은 몸의 상태에서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몸의 상태를 계속 감지합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뇌는 나는 건강하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몸이 축 늘어져 있으면 뇌는 나는 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침실, 거실, 화장실. 이게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도 좁아집니다. 나는 집에만 있는 사람, 나는 할 일 없는 사람.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하늘이 보이고 바람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나도 세상에 나와 있구나. 나도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게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건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움직이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걸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깨어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요.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하루 몇 걸음 걷자, 몇 킬로 빼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문 밖을 나선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곧 삶이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중에 떠오른다. 니체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걸으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생각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더 명료하다는 거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당신이 편한 시간이면 됩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도 좋고, 동네 슈퍼까지 걸어가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밖으로 꺼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귀찮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나가보세요. 문밖만 나서보세요. 그럼 몸이 깨어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자존감도 같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손을 쓰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손을 잘 안 씁니다. TV 리모컨 누르고 스마트폰 터치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요리도 간편식으로 하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하고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몸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손은 특별합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움직이고 만들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청소를 해보세요. 걸레로 바닥을 닦아보세요. 화분에 물을 주고 흙을 만져보세요. 서랍을 정리해보세요. 옷을 개켜보세요. 간단한 요리를 해보세요. 야채를 썰고 볶아보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당신에게 나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소가 완벽하게 됐는지, 요리가 맛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손이 움직였다는 것, 내가 직접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행동을 통해 발견된다. 생각만 해서는 의미를 못 찾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의미를 만듭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노동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없다. 노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손을 쓰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뭔가를 만지고 움직이고 정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엄을 줍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해보세요. 청소 10분, 화분 정리 5분, 서랍 정리 10분, 간단한 요리 20분. 뭐든 좋습니다. 완성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손을 움직였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뭔가를 했어. 그 느낌이 자존감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이겁니다.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리듬이 잡히면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요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 속 작은 동작들을 정돈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 세수하고 거울을 보며 자세를 펴는 것,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동작들이 몸에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다. 몸을 바르게 하면 생각도 바르게 됩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생각도 구부정해집니다. 자세를 펴고 앉으면 생각도 펴집니다. 한국의 법정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거창한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하면 그게 수행입니다. 이불을 개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우리를 정돈해 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를 여는 동작 하나, 하루를 닫는 동작 하나를 정해보세요. 하루를 여는 동작.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세수하고 거울 앞에서 몸을 쭉 펴기. 이불을 개고 침대를 정돈하기. 하루를 닫는 동작.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일 입을 옷 준비하기. 잠자리를 정리하고 베개를 정돈하기. 앉아서 천천히 심호흡 3번 하기. 이런 작은 동작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리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몸을 밖으로 꺼내는 습관, 손을 쓰는 활동으로 몸의 존재감 되찾기,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 동작.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존감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변합니다. 뇌는 나는 움직이고 있구나. 나는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자연스럽게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몸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순서가 바뀝니다. 몸을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세요. 작은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것, 손으로 뭔가를 만지는 것, 아침에 몸을 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자존감은 다시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움직임이 작아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인생 후반부를 사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움직이다 보면 자존감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존감은 생각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몸이 움직일 때 올라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게 쌓이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오늘 당신이 문 밖을 나섰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손으로 뭔가를 만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아침에 몸을 펴고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의 몸이 움직인 만큼 이미 충분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조금 움직였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게 되는 작은 계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오늘도 조금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